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뜨거운데요. 과학기술 분야도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부 출연연의 바람직한 육성과 지원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나라 정부 출연 육성 방안을 알아보기 전에 해외 사례, 선진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마침 이웃나라 일본의 그 이화학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예. 영어로 릿겐이라고 그러는데 RIKEN. 릿겐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그 설립 1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 릿겐은 일본 이화학연구소가 이제 1917년에 과학기술 관련 연구라든가 대중 확산을 목적으로 일본 문무과학성 산하에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오늘날 일본이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까지 명실상부하게 핵심 수글 역할을 담당해온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노벨상 수상자도 다수 배출했고 또 세계적인 핵심 원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결이 뭘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핵심 키워드는 바로 안정과 지속, 자율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아마 릿겐이 과학자들의 낙원이라고 별명을 가질 정도로 연구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세계적인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일본 과학 안정, 지속, 자율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에서도 유사한 그런 안정과 자율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945년도에 그 과학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정책 보고서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제목이 이제 Science, the Endless Frontier라고 그래가지고 과학, 끝없는 도전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5가지 기본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정적인 지원, 또 자율, 또 지원의 전문성, 지원 기관의 책무성 그런 건데 역시 여기에도 이제 자율과 안정이 키워드죠. 이런 기본 원칙이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미국의 기초연구 지원에 있어서의 금과 옥조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사례를 보면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그 자율과 안정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정과 자율을 네. 강조해 주셨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도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지금 홍릉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이제 66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주요 분야별로 지금 30여 개 정부 추천 기관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전자통신연구소라든가 전기, 기계, 원자력, 자원, 천문 많이 있죠. 이런 각 분야 출연 연구소가 지난 한 50년 동안 수많은 성과를 내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황무지 상태였는데 예. 지금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오늘이 과학기술 때문에 있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과학기술 없이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과학기술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에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이었다면은 이제는 뭐 삶의 질이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 발전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 그만큼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거는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과학계 상황이 뭐 내부적으로 변화도 있지만 그 여건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선 이제 정부 투자 규모가 지금 한 20조 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100억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게 커지고 있고 90년대 초만 해도 이제 기업이라든가 그 대학이 연구 개발에 거의 무관심했는데 지금은 그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 개발 역량이 굉장히 신장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연구소가 한 3만 8천여 개가 지금 되고 있고요. 예. 대학은 뭐 교육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연구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국가 발전 전략도 그동안에는 이제 빠른 추격자, 흔히들 말하는 그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통했다면은 이제는 혁신 선도 전략, 프론트 러너라든가 퍼스트 무버 이런 전략이 요구되면서 세계적인 어떤 원천 성과 창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국가 혁신 체제의
선봉 역할을 담당해왔던 출연연구기관도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을 지향한 그 새로운 변화를 지금 요구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네. 출연연도 뭐 이에 맞춰서 변화를 좀 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이제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정부 R&D 혁신 방안 거기에 따르면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이제는 10년 후 시장이 필요한 원천 기술을 성과 창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선도 원천 연구의 메카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혁신 방안 발표한 이후에 이걸 실천하기 위한 어떤 세부 실천 계획도 발빠르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세부 실천 계획은 예전과 달리 정부가 뭐 지시하거나 또는 정부에다가 무슨 뭐 이런 추가로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출연연 연구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전략 위주로 이번에 세부 추진 전략을 짰기 때문에 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뭐 일본이나 미국 사례를 보면서 안정과 자율이 굉장히 네. 인상적인데요. 만약에 뭐 불안정하고 자율적이지 않다면은 아주 끔찍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되죠. 네. 우리 과학계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특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또 자율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연구 현장에서 나름대로 그 좋은 실천 전략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돌발 변수가 하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 금년에 지금 뜻밖의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돌발 변수에 따라서 아마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행정 체계가 어떤 변화의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매 5년마다 지금 반복되는 정부 조직 개편의 회오리를 정부 추천 연구기관이 잘 피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정권은 정권 인수위가 없이 충분한 검토 없이 바로 출범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과연 부처 이기주의라든가 조직 이기주의를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그려낼 수 있을까? 아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그렇지만 정부 행정 조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일관되게 육성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은 일단 한번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 동안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안정과 자율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대선 전국을 맞아서 정부 출연연 지원 육성을 위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안정과 자율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